독후평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저자 김형수, 출판사 아시아, 2014년 6월 9일 출판. 발췌. 참다운 지식인은 정치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김학준 짐. 러시아 혁명사를 펼치면 속표지의 앞장 증정사를 넣는 자리에 있는 이상한 문구다. 밀란 쿤데라가 했던 말. 인간은 사춘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춘기를 맞고, 어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른이 되며, 늙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늙음을 맞습니다. 존재의 저 뒤쪽에 가득 찬 삶의 동작 요소들이 우리들의 운명을 매 순간 새롭게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삐끗해서 자동차 사고를 피하거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빨리 걸었다가 재앙을 입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모이고 모여서 한 인간의 생애를 구성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찰나와 찰나들의 연쇄작용이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자면 그러게 운명이었다 하는 말밖에는 들이밀 것이 없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물레방아지기 이야기. 물레방아지기는 아버지도 물레방아지기였고, 그 아버지도 물레방아지기였고, 그 아버지 아버지도 물레방아지기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물레방아지기인지라 물레방아를 잘 알아서 고장나면 쉽게 고치고는 했어요. 어느 날 탐구심이 발동해서 물레방아가 움직이는 힘을 어디에서 오는지, 물레방아의 비밀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레방아의 축대부터 살피는데 힘이 발생될 만한 곳이 없어요. 피대에도 옹이에도 축대의 이음새에도 바퀴를 돌리는 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물레방아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선가 전달되어 오는 것임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거듭 관찰한 끝에 물레방아를 움직이는 힘이 강물의 흐름에서 나온다는 답을 얻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물레방아가 고장나면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원인을 매번 강물의 흐름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을 원론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매우 근원적이고 지적인 태도인데, 문제는 그런 훌륭함이 그를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식이 인간의 실천에 합리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학 수업에서도 그 물레방아지기처럼 이상한 신념이 형성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마다 하나씩 그런 유형의 문학적 신앙을 가져서 그에 어긋나는 것을 한 발치도 벗어나지 않고 추호에 의심도 없는 길을 가려 합니다. 시란.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밀고 가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바둑과 글짓기. 바둑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초보자의 경우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주고 지키게 하면 대략 2계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빈손으로 있다가 상대가 돌을 놓거든 판을 찬찬히 읽어서 자기가 둘 자리를 눈으로 찾은 다음에 돌을 짚게 하면 평소의 실력보다 2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손에 돌을 들게 놔두면 상대방이 함부로 쳐들어오는 게 약이 오르니까 참지 못하고 곧장 둬버리는 습관이 길러져서 영원히 자기의 능력보다 2급이 낮은 실력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를 100편 쓰면 그 중에 5편쯤은 명시가 나오겠거니, 혹은 소설을 20편쯤 쓰면 그 중에 2편쯤 명작이 나오겠거니 하고 편수를 늘려가는 것은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 돌팔매를 100번쯤 하면 한두 마리쯤 맞아서 떨어지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만큼 황당합니다. 김수영의 말을 빌리면 실패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태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쏜 화살에 어떤 새가 떨어집니까? 삶의 글짓기.
어떤 사람은 절간으로도 가지요. 그런데 창작 조건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백무산의 시에 있던 구절 같은데요. 일하는 내 몸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 일수장사하는 것보다 노가다를 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찜통을 쥐고 공사장을 오르는 몸속에는 시와 서사가 흐르나 온통 세속적 욕망으로 머릿속이 혼잡하면 문학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몸과 온 삶으로 문학적, 창작적, 작가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온몸이 온몸을 밀고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오늘 제가 주장하려는 바의 핵심입니다. 아빠는 왜 유명한 시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 가로등이 없으면 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위험에 빠지겠지. 저 불빛 아래는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하는 사람도 아주 적겠지. 그 가로등이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서울역 앞 같은 데로 모여들면 어떻게 될까? 별빛이 사람의 눈에 띄는 곳으로 모여든다면 우주가 파괴되겠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저 불빛들에게도 세상이 그것을 훨씬 절실히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으니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제 말을 알아먹은 것 같아서 결론을 내렸지요. 아빠는 시골에서 사는 불빛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야, 아빠 진짜 시인 같다 해서 간신히 위기모면을 했습니다. 혼자서 함께 문학적 삶의 고독을 극복한다고 해서 오직 혼자서만 내공을 쌓으려 하는 건 무모합니다. 스님들이 참선할 때도 도는 혼자 닦지만 지내기는 도반들과 함께합니다. 문학 수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창작적 에너지가 증폭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불갑산 연실봉. 지상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만물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운명에 대한 공식도 그것이 공식이 되는 순간 운명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격 창조의 중요성. 한 편의 작품을 읽고 그 작품 속의 인물에게 편지를 쓸 수 있으면 일단 성격 창조가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문학은 성격 창조를 통해서 인간 문제에 답한다. 성격 창조에 실패한 작품을 문학사적 지평에서 논할 수는 없다. 성격 창조 유형 비교. 첫 번째 시 구름. 구름은 거짓말쟁이. 배고프지 않는데도 배고프다고. 찡그리고 구름은 요술쟁이. 내자지. 오줌이 마려워서 뒤뜰에 갔다. 바지춤을 내리려고 했더니 해바라기가 자꾸만 볼리하고 왔다. 그래서 나는 안 비춰졌다. 글의 힘, 파급력. 어느 안내양의 수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나 안내양에게 동화된 사람입니다. 독자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작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온몸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내 글이 떠돌아다니며 내가 할 수 없었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학의 언어, 예술의 언어. 과학의 언어는 개념적인 언어이고 예술의 언어는 형상적인 언어입니다. 과학의 언어는 성격을 배제시킨 언어고 예술의 언어는 성격을 품고 있는 언어입니다. 과학의 언어는 해석에 사용되는 언어이고 예술의 언어는 창조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형상적인 사유를 잘하고 형상적인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개념화를 잘 시키고 보편, 추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루신의 삶과 사상, 서문 내용. 지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보다 사람살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이 쉽다는 말은 개념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보다 형상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이 쉽다는 말이며 또한 과학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보다 예술로 세상을 배우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다. 문화, 영화, 만화의 차이.
시나 소설을 읽는 것은 영화나 만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정이 들어가죠. 영화가 1차원적인 공정만으로 향유되는 거라면 만화는 2차적인 공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 문학은 3차 이상의 공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뇌로 그림을 그려서 또다시 두뇌로 필름을 돌리는 능력이 부족하면 문학은 향유하기 어려워요. 언젠가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대 문명이 사과 농사를 다 망쳐놨대요. 왜냐? 아이들이 과일을 깎는 과정을 견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귤처럼 그냥 까먹어야지 사과처럼 칼질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건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예술 장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이제 나는 쓰리라. 탄생하는 아이에 응아하는 울음 위에도 쓰고 남과 북에 끊어진 철길 위에도 쓰고 돈도 적당히 벌고 출세도 조그만 중도 좌파의 벽에도 쓰리라. 조국은 하나.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 형상화. 그리지 않고 그리기,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하기가 가장 용이한 것이 문자라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학이 세계의 형상을 그리고 인간형을 창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좋은 사례, 송기원의 월행, 토지, 임꺽정 등. 어지러운 산, 옛 절을 감추었네. 숲에서 조그마한 동자승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림으로. 꽃 밟고 달리니 말발굽에 향기 나네. 말의 뒷발굽을 그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비가 쫓아가는 모습. 문학의 언어. 문학의 언어로 사용할 수 없는 낱말은 없습니다. 그림이나 부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냉동된 언어는 문학의 언어가 아니고 활어는 문학의 언어입니다. 성격 창조에 관여되는 언어는 모두 문학의 언어이고 성격 창조와 무관한 언어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비문학, 비예술의 언어예요. 서정시란 서정을 위주로 한 시라고 나와요. 이런. 그래서 다시 서정을 찾게 된 거예요. 객관 세계에 의하여 환기된 주관적인 감정이라 해설됩니다. 알아듣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개념이란 쉬운 듯이 어렵고 어려운 듯이 쉽습니다. 즉 서정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상투적인 말로 권태가 반복되지요. 맞아요. 권태가 서정의 반대말이에요. 서사. 사람과 고기는 사를 함께 지내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 냄새가 바로 서사입니다. 서사적 방식이란 단일한 상황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끝없이 발전하는 상황을 연결시켰을 때에만 통하는 전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사의 핵심은 우여곡절이에요. 세상사의 곡들을 잘 읽고 그리는 또 그것에 실감을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서사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서사에서는 이야기 얽음새가 중요하겠죠. 구성의 문제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운문과 산문 차이. 산문이 발걸음이라면 운문은 춤이지. 음독의 유용성. 안중근의 글씨에 하루라도 글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이 있지. 그것은 글을 큰 소리를 내어 읽어야만 입안의 혀가 잘 움직여서 거기에 탱자가시 따위가 나지 않는다는 음독 권장이지. 만약 우리가 책을 읽듯이 그저 눈으로만 읽는 일이라면 이 경고는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다래끼가 날 것이라는 표현의 경고로 바뀌었겠지. 전범. 예를 들어 개인기가 뛰어난 어떤 축구 선수들은 다들 전범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모범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 무엇. 작가들에게도 바로 이런 전범이 있어요. 예술. 일제 때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문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카프 활동에 참여한 박영희 시인이 그런 말을 남기지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말도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경향성을 과잉 습득하여 말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실제 예술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그 후로도 역사의 지평 위에 종종 출현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 규범화된 틀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유파를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고전주의의 토대가 규범이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의 토대는 상상입니다. 낭만주의 자체는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낭만주의는 진보적인 작용을 할 것이고 과거 지향적인 낭만주의는 보수적인 작용을 할 겁니다. 리얼리즘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세부를 진실하게 그린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진실을 왜곡되지 않게 반영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핵심이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것, 세부를 진실하게 묘사하되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생활의 본질을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학의 본질은 비반복성, 낯설게 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 때문에 리얼리즘의 모사 편향과는 대립되는 방법론으로서 모더니즘에 집착하는 작가들이 출현합니다. 리얼리즘이 세부의 진실성과 전형성을 중시했다면 모더니즘은 세련미를 중시하고 도회적 내면을 중시했어요. 유의할 점. 저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창작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 특징들을 조금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의할 점은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 서구 미학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근대를 대표하는 문예사조이고 창작 방법들인데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와 모더니티의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작품은 물체를 그렸든 환상을 그렸든 실감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즘을 경계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글을 쓰면서 리얼리즘 혹은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모더니티 혹은 리얼리티의 거부로 직행하게 되는 것을 끝없이 회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사항. 재밌는 가사. 정선 아라리의 가사 중에 뒷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잘 파는데 우리 집에 저 잡것은 있는 구멍도 못 판다네 하는 다소 외설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 일제 때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문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카프 활동에 참여한 박영희 시인이 그런 말을 남기지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말도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철학이 숨쉬는 문장. 우리는 강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가 자유로워 보이고 절벽을 만나면 새들이 자유로워 보이며 숲을 만나면 맹수들이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김수영의 해안이 간파했듯이 사실상 그런 생각은 수정되어야 옳아요. 왜냐하면 모두 한정된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삼국지 인물론 고찰. 가위 천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회활동에 나선 사내들은 삼국지가 밝힌 인간 유형에 의탁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발휘해 왔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던 삼국지라는 지혜 도구가 낡아서 골동품이 될 위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주의 사고. 봉건적 윤리의식은 모든 선택권을 어른이 먼저 갖고 아이가 나중에 갖는 장유유서, 집안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가장인 남편과 그 보좌관인 아내를 구별하는 부부 유별 등을 뼈대로 해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그게 곳곳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기존의 인간관계를 해체하여 소중한 것을 다 상품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거든요. 일따로, 놀이따로가 불가피해요.
가령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노는 장소를 상품으로 단장해서 나이트클럽과 카바레를 만들고 손님을 맞아 술 대접하는 곳을 상품화하여 룸사롱을 만드는 식인 겁니다. 심하게는 인간의 신체까지도 상품을 내놓는 판에 대중교통의 좌석이 예외일 리 없어요. 그래서 버스 좌석도 상품이 되어서는 불미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식, 오죽했으면 문자 이전을 선사시대라 하고 그 이유를 역사시대라 하겠습니까? 공감, 역사가 출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그 속의 개인들을 어떤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어느 민중교육 책자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곳이 아마 필리핀이었을 거예요. 한 마을에 문명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주민들에게 토론을 붙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이웃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다들 범생이들을 골라서 들먹입니다. 목사님, 동사무소 서기,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안 보이고 살았으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토론이 심화되는데 이모저모 다 들추다 보면 그들의 약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달 동안 토론한 끝에 처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동네 주정뱅이가 가장 훌륭한 이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주정뱅이는 원주민 누구나가 그렇듯이 한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원주민 중 누구보다 상처를 심하게 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폭력을 가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더욱 정신이 말짱해지면 힘이 드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정뱅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보다 훌륭한 이웃은 없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선이 유죄가 되고 악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